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구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현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00년 1월 7일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습니다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금 적립과 운영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금 조성액입니다.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준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28억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의 기금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으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간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는 한동안 더 이상 기금 조성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 시도의 평균 조성액은 95억 원에 달한다며 타도의 22% 수준에 불과한 기금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작성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존속기한 연장 및 조성액 확충 계획에서는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이 타도 평균 조성액 119억 원의 17%인 2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기금 조성액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객관적인 분석을 내린 이후로도 기금 조성액 확충에 소극적이었는데 2020년 13억 8,600만 원, 21년에서 23년까지 3년간 10억씩 기금을 조성한 게 전부라는 것이 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생태계 보전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과금, 수질 개선 부담금 등의 환경 분야 징수 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량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환경 분야 징수 교부금을 초기 4년간 기금 조성할 때만 재원으로 활용했을 뿐 이후에는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았고 현재도 일반 회계 전출을 통해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 분야 징수 교부금의 세입은 평균 약 62억 원에 달하는데도 전북자치도가 환경 분야 징수 교부금을 활용한 기금 조성액 확충을 외면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확충계획에서 일반 회계로 편입되는 환경 분야 징수 교부금을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왜 환경 분야 징수 교부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더군다나 전북자치도는 일반 회계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전북자치도는 기금 조성액 확충이 저정한 것과 관련해 그간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환경 분야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이유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그간 전북자치도가 해온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3년 제정된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승계되어 운영되지만 명칭만 달라졌을 뿐 기금 조성액 확충 의지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 화두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기금과 마찬가지로 기후대응기금 조성액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이후 기금사업의 상당수는 자원순환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적절한 사업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의도한 대로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작성한 제2차 전라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자원순환 산업은 환경부서에서 직접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부서 및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의 채식환경 조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 7월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강행 규정인 채식환경 조성 기본 방향,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정책 과제 세부 내용 및 추진 로드맵 등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올해 4월에서야 수립했습니다. 또 다른 강행 규정인 도민과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재량 규정의 이행 실적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구내 식당이 2023년 9월부터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만 사실상 그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쪽 모두에서 채식환경 조성 확산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축제에서의 저탄소 식생활 체험 홍보부스 운영, 시민단체와 함께 탄소 중립 채식생활 및 저탄소 생활밥상 교육 진행 등의 홍보를 통해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회성, 이벤트성 교육 홍보 방식 외에 새롭게 구상한 방식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교육기관 등이 채식의 날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내 대학교, 구내 식당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장려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상표 이용 및 관련 조례 이행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친환경 상표 이용 및 관련 조례 이행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도청은 물론이고 사업소, 출연기관, 출자기관 등에서 친환경 상표 이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도청조차 여전히 친환경 상표를 외면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발적 개발 재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환경 업소 지정 및 지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선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보는데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제로 플라스틱 전북 사업에 참여한 카페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공유컵 사업이 시작된 지 횟수로 5년 가깝게 되었지만 참여 카페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엔데믹 이후 공유컵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자치도가 취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다용기 사용 전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전북 대학로와 원광 대학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해피해빅 다용컵 사업은 올해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로 확대되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 플라스틱 없는 전북 만들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말까지 헤비컵 사용으로 절감된 일회용품은 6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1,000원이라는 보증금과 반납할 때 앱과 헤비컵 인식을 차례로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헤비컵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매달 렌탈비로 대당 33만 원을 가량을 지출하는 헤비컵 반납기의 유치도 문제인데 효자동 신시가지의 경우 반납기는 참여 카페가 아닌 도청, 도의회, KBS 저주청구, 전북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헤비컵을 반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홍보 부족 때문인지 도의회 직원 대부분은 도의회와 도청에
헤비급 반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반납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헤비급 사업의 성패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납기 설치 장소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한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희망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해 다유연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다유연기 대여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5월에 열린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를 살펴보면 쓰레기가 쌓이는 유생 문제와 다유연기 반납 장소가 방치되는 문제 등을 야기했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지역축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유연기 사용과 반납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재난의 안전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대책을 묻겠습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재해 중에서는 수해가, 사회재난 중에서는 산업재해, 즉 중대재해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한 산업노동자는 무려 24명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선 8기가 시작한 22년 7월부터 볼 때 22년에 3명, 23년에 13명, 그리고 올해 4월까지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자치도는 사망사고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면 물론 관리 감독 및 처벌의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내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 한 달 평균 2명 이상의 산업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죽음이 계속돼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산업 현장 곳곳을 방문하여 노동자의 귀한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사업장 어느 곳이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가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 예방과 대응을 하는지와 중대재해 관리 추진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전북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2,147억 2,200만 원에 이르며, 복구액은 피해액의 3배 정도인 약 6,600억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총 9개 시군 12개 읍면으로 불과 5년의 시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지구를 지정하여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현황을 보면 2021년 317개소, 22년 331개소, 23년 351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 23년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전북지역 침수 위험지역이 61개소나 추가로 발굴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시군에서는 우수관 신설, 펌프장 개선 및 신설, 저류조 설치 등 방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1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지자체는 선정 기준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로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신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역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즉 해마다 20개소 이상의 신규 지구가 발생하는 등 방제 사업이 시급한 곳은 많은 데 비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신규 사업은 한 해 평균 10개소 내외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재해위험 지구의 경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전북자치도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한 순위와 다르게 임의로 조정하여 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22년 감사 당시 김제 씨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임의 조정하였고, 완주군은 2020년에 침수 피해를 입어 투자 우선순위 3위인데도 전북도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정비사업에 아예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선정은 되었지만 제2원지구 면적을 축소 또는 제외하는 익산시의 사례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언제나 예산 부족이 문제인 만큼 침수 예방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사업이 하나라도 더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전북자치도는 환경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침수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개선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하위인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의 적극적 발굴과 해당 사업의 선정 및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도지사라는 역사적 명예와 빛나는 업적을 얻으셨음과 동시에 자치도로서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나아갈 물길을 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도민의 안전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수 의무 정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사께서 발굴한 333개의 특례 중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 예방 관리에 대한 것은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물 지정 특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자치도가 앞으로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재난 안전 분야에 있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적극 활용하되 자치분권적 측면에서 관련 도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